안녕하세요. 채채입니다. 제가 드디어 어제 CBT 시험을 치고 오늘은 CB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CBT는 아마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 CBT가 어떤 시험인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해요. 자세한 내용은 NM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.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CBT는 Computer Based Test라고 CBT, 약자로 불리는 거고요. 총 120문제를 4시간 동안 푸는 것입니다. 저는 항상 CBT를 영국 간호사 필기시험이라고 부르거든요. 왜냐하면 그 시험이 영국에서 내가 간호사 하기에 적합한 지식을 가졌는지 이런 걸 보는 시험이라서 그냥 필기시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60%의 문제를 맞춰야 되고요. 그 문제 안에 크리티컬한 퀘스천들이 조금 들어있대요. 그래서 그거를 90% 정도 맞춰주면은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60%도 되게 높은 상 같고 그랬는데 직접 공부를 하고 풀다 보니까 60% 정도면 하겠다. 근데 80이나 90%라 했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 이제 8월부터 이제 CBT 시험 유형이 조금 바뀐다고 해요. 어떻게 바뀌는지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저는 어제 시험 칠 때 원래 총 120문제지만 8월에 바뀔 10문제를 추가로 대신 점수가 계산되지 않는 그 10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그냥 평상시에 공부하는 대로만 한다면 정말 그냥 바뀌었다고 해서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원래 2019년 10월인가? 그전에는 CBT를 영어 성적이 있어야 칠 수 있었거든요? 근데 이게 바뀌면서 CBT를 영어 성적보다 먼저 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제 블로그에 댓글로 영어 성적이 없는데 CBT를 먼저 치고 영어 성적을 내도 될까요?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아마 선택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CBT보다는 영어 성적을 먼저 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CBT는 제가 공부해본 결과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3달까지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끝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서류 진행도 CBT 전 서류는 되게 금방 받을 수 있어요. IELTS나 OET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죠? 왜냐면 본인의 영어 실력도 있을 거고 그날 시험에 운도 있을 거니까 이게 한 번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길게는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짧으면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CBT를 등록하려면 전체 이제 간호사 등록을 시작을 해야 돼요. 시작을 하면은 그 모든 프로세스 CBT 뭐 오스키까지 핀 넘버 받는 데까지 2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 중간에 영어가 좀 오래 걸린다거나 꼭 서류를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2년이 넘어버리면 모두 다 처음부터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IELTS나 OET 성적을 먼저 낸 다음에 CBT를 쳐도 진짜 늦지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냥 영어 성적을 먼저 내고 치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어요. CBT는 얼마 안 걸리니까요. 저는 이 CBT를 3달 정도 공부를 했어요. 원래 작년에 IELTS를 따고 내년에 원래 출국하려 했거든요. 그래서 막 급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천천히 준비를 한 편이었고 원래 시험은 접수를 해야 공부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느긋하게 아니야 나 아직 시험 안 칠 거야 조금 남았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월 달에 접수를 시작을 하고 4월로 시험을 예약을 해서 3달 빡세게 공부를 했어요. 근데 공부 기간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른 분들 경험을 들어본 바 한 일주일 만에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서 2달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최소 기간에 한 달 최대 3개월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3개월보다 더 걸리는 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너무 제 말을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대충 내가 아직 CBT 시험을 안 쳤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계산을 할 때 최대 3개월 잡으시면은 부담 없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일단 시험 공부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어제 시험 친 거에 대해서 후기를 조금 공유해드리고자 해요. 일단 시험은 한국에서 칠 수가 있어요. 한국에서는 대구, 서울 이 두 군데에서 칠 수 있고요. 본인이 가까운 곳에서 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대구가 가까워서 어제 대구를 왔고요. 대구에서 쳤고 대구에도 시간이 8시 반 시험도 있었고 1시 반 시험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1시 반 시험을 선택해서 어제 시험을 쳤습니다. 일단 시험장은 다른 학원이랑 같이 있는 곳이었어서 약간 조금 산만했어요. 제가 시험장을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는 곳이 IELTS 시험장밖에 없기 때문에 IELTS 시험장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옆방에서 뭐 수업하는 소리도 들렸고 학생들 나와서 물 마시고 뭐 쉬는 소리도 들렸는데 저는 뭐 너무 시험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막 그렇게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어요. 거의 작은 방에서 치는데 칸막이가 되게 옆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뭔가 넘어올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뭐 그것도 막 그렇게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옆에서 시험 치는 게 들리고 해서 그런지 준비하시는 분이 헤드셋 이것도 주시고 귀마개도 주셨어요.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약물 계산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코팅된 판에 사인펜을 줬거든요.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적으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. 시험 치기 전에 몇 가지 서약서도 읽고 뭐 핸드폰 끈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짐을 사물함에 넣고 여권을 확인하고 일단 들어갑니다. 이 컴퓨터 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려줘서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. 근데 다만 영어라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. 대충 근데 보면은 다 그냥 아는 거예요. 막 스크롤 내리고 이런 거 뭐 클릭하고. 근데 거기에 이제 시험 보면 플래그 기능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내가 풀다가 좀 아리까리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플래그를 탁 클릭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을 뭐 1번부터 130번까지 다 치고 다시 이제 리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까 몰랐던 것만 리뷰하고 싶어 하면은 플래그 리뷰가 있거든요. 그럼 그 플래그들만 모아서 리뷰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엄청 유용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총 4시간 중에 2시간 30분을 봤고요. 2시간 30분 동안 모든 문제를 5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다 확인하고 이렇게 했어요. 왜냐면 불안하잖아요. 아무리 60%라도. 그래서 그 종이 판 주는 거에도 내가 좀 아리까리해서 이건 틀렸다 치고 아리까리한 것들만 막 적으니까 통과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5번째 봤을 때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출하고 나왔어요. 그리고 약물 문제, 계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웠어요. 저는 막 드롭스 계산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다 공부했었는데 그냥 엄청 간단한? 진짜 쉬웠어요, 그냥.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. 일단 시험을 치고 저도 이제 시험 결과 받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볼까 했는데 내가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카메라를 찍는 게 문제겠어요? 그래서 1층에 바로 내려와가지고 피어슨 뷰에 들어가서 내 뭐 시험 히스토리 들어가서 결과를 보니까 패스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겠죠? 근데 이제 시험을 제가 조금 만만하게 봤는지 너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나 떨어질 수도 있겠다?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너무 이제 문제은행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 모의고사랑 완전 똑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 완전 100% 똑같은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조금 응용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 응용된 문제도 어떻게든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도움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공부법을 공유하겠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쳤던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조금 쉽게 틀을 잡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법을 설명드릴게요. 일단 공부법은 크게 3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CBT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단 말이죠.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, 앵클렉스랑 비슷한지 이런 게 저는 처음엔 궁금했거든요. 앵클렉스보다는 조금 쉬운 시험이라고 전 들었어요. 제가 앵클렉스를 뭐 보지 않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서 잘 모르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말해보는 걸 들어보니까 앵클렉스보다는 정말 간단한 문제들이래요. 그래서 앵클렉스 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. 일단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전 먼저 개념들을 먼저 잡으려고 했는데요. 어떻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더 노트북
이라는 파일을 찾게 됐어요. 그거는 어디서 만든 건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CBT 개념서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제 거기 보면은 CBT에 나오는 뭐 의학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게 근데 좋은 점이 뭐 외워야 할 스케일들이나 외워야 할 드레싱 종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. 근데 다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잘 잡혀 있는데 뒤로 갈수록 문제답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그냥 딱 공부해가지고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.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걸 좋아하고 쓰면서 해야 외워지기 때문에 이제 더 노트북도 한번 써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더 노트북 파일을 그냥 형광펜 쳐가면서 뭐 필요한 건 사진을 넣고 이렇게 아이패드를 잘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거는 뭐 굳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참고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있고 이렇게 뭐 인젝션 사이트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사진들은 그냥 제가 따로 찾아서 이렇게 붙였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냥 개념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제가 사용한 모의고사는 어플에 NMC CBT라고 치면은 이렇게 흰색 바탕에 초록색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어플이 하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사이트는 SurveyMonkey NMC CBT를 테스트 1부터 10까지 잘 활용을 했습니다. 일단 이거 두 개 다 무료고요. 유료 사이트도 물론 있어요. 제가 막 찾아보니까 ONT랑 PRN이라고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료로만 이렇게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돈을 많이 들이기 싫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무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무료인데 단점이 오답이 많아요.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 하나하나 찾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내가 답을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유료로 해도 뭐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엄청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. 들어보니까.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? 저는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. 오답노트도 아니죠. 그냥 거의 모든 문제를 만들었어요. 내가 확신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최대한 그 문제 답 해설 이렇게 찾으려고 했어요.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오답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답을 확인하려면 내가 해설을 쓰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1번에 소어에 대한 관한 개념이 나왔다 하면은 그 소어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지고 이게 답이랑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.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지금 이 공부한 게 나중에 병원 인터뷰 볼 때랑 내가 임상에서 일을 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. 그냥 꼼꼼하게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. 그러면 이 해설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?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영국 간호사를 준비하는 거지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영국 간호사 개념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죠? 그러니까 예를 든 것처럼 이제 소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했으면 소어 치고 뒤에 NHS를 붙였어요. 아니면 UK를 붙이거나 그렇게 치면은 딱 영국에서 제시한 그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 딱 그 한정적으로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그 개념을 어떻게 찾는지 너무 광범위하다 할 때는 그냥 NHS나 UK를 한번 구글에 쳐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하고 혹시나 아무리 이 개념에 대한 정보를 찾아도 이해를 할 수 없다 할 때는 그 문제를 그대로 구글에 쳤어요. 그렇게 하면은 관련 검색어가 쫙 뜨겠죠?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 문제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나 해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았었는데 해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해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어요. 오답노트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또 좋은 점이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죠. 근데 일주일 전에 이 오답노트만 읽어봐도 모든 어차피 개념이 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시험을 쳐본 입장으로서 모의고사랑 비슷한 문제들이 꽤 나와요.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로 공부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쓰고 이렇게 답을 쓰고 이 문제는 지금 이 동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동의에 대한 개념을 따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공부를 했었어요.
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요. 이렇게 공부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거든요. 이렇게. 하고 세 번째는 더 코드예요. 더 코드가 뭐냐면 영국 간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게 처음에 저 공부 시작할 때 읽어봤었거든요. 진짜 도덕책 읽는 것처럼 맞는 말만 쭉 적혀 있어서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싶었어요.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하지 막막하더라도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다시 읽어보면은 아, 이 문제가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코드를 맨 처음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대충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럼 확실히 다른 걸 느낄 거예요. 그리고 더 코드가 아마 제일 기본적인 그 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나중에 내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또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. 하고 이제 더 코드를 찾으러 들어가면 도메인들도 여러 개 나오거든요. 밸류 1부터 4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. 그냥 막 엄청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이해할 정도만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. 막 엄청 목맬 필요는 없고 이 더 코드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서 더 코드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외우진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이제 혼자 하면은 조금 처질까봐 어떻게 다른 영국 강사 준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. 저는 만약에 1번부터 푼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선생님은 테스트 뭐 제일 끝번부터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부족한 해설 같은 거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 유용하게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배운 것도 되게 많거든요. 한국이랑은 확실히 어떤 간호에 중점을 두는지 이런 걸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아 영국에서는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임상에 있지만 왜 이때는 이걸 쓸까 이런 걸 궁금해했지만 찾아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원리 그 왜 하는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어서 전 진짜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조금 내가 임상에서 보지 않아서 조금 약했던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엄청 값지게 공부를 했습니다. 시험 치기 전까지 너무 제가 불안했거든요.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사실은 시험 전에 조금 자신감이 있었어요. 왜냐면 모의고사를 처음 풀 때는 제가 반타작도 하고 반타작을 못할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 뒤로 공부를 하고 보니까 95%, 100% 이렇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막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은근 어렵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. 아 진짜 어려우면 어떡하지? 나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?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다른 이미 쳤던 선생님들한테 징징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 이제 쳐봤으니까 마음이 편한 상태잖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막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.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은 진짜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웃겨요. 왜냐면 제가 엄청 불안해했거든요.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제 공부법에 따라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드립니다. 이제 저는 병원에 인터뷰를 신청해야 되고 이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 과정을 이제 한번 공유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. 다음번에는 병원 인터뷰에 대해서 병원 인터뷰 합격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같이 영국에서 만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. 안녕.